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건물 수리비 지원 등을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당진시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로림만 해역 폐류 양식장에서 바지락 집단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산시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5억 7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서산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수리비를 부담하는 건 물론이고 수리를 안 했을 때 벌금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들이 건물 수리비 지원 등을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당진시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입니다. 지자체장이 주택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할 수 있고 건물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산과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피해 주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당진시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당진시청에 연락은 해봤었는데 당진시에서는 예산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은 현재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당진시는 당장 수리비 지원과 벌금 유예 등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 관리에 대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만큼 예산 편성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질 않아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전세 사기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작동 불량은 큰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작은 보험을 들어둔다거나 아니면 이런 단체들하고 이렇게 좀 협업하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에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잃고 집을 떠날 수도 없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서산시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지난해 발생한 바지락 대량 폐사 복구 지원에 나섭니다. 이들은 15억 7천만 원을 투입해 고수온에 따른 바지락 대량 폐사 복구를 위한 긴급 재해대책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와 공단은 가로림만과 천수만 인근 해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해역 퇴적 오염원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가로림만 해역 폐류 양식장 전체 면적의 75% 이상에서 바지락 집단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학생 안전대책 강화에 나섭니다. 충남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심터치벨을 우선 지원하고 학생보호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초등학생 안심알림이 서비스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늘봄교실 이용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보호자 동행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근 경찰서와 소방서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능형 CCTV 설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료비와 심리검사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초록광장 착공 등 올해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TF팀은 담당 부서장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매월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산시의 올해 10대 핵심 과제는 초록광장 착공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자원회수시설 준공과 가야산 수목원 착공 등입니다. 특히 초록광장 사업은 올해 상반기 실시 설계와 2단계 심사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교통, 환경, 경제 그리고 문화 전반에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매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원의 심리상담 치료 지원 건수는 3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50건에서 지난해 377건으로 5년 만에 무려 654%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리치료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이번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처럼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원이 교육 현장에 복귀를 원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중권 충남교원단체 총연합 회장은 학교장이 재량에 의해 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입춘과 함께 찾아온 한파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랐는데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수지나 하천 등의 빙판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대구시 북구의 한 하천에서 초등학생 4명이 빙판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지만 결국 한 명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앞선 13일에도 대구의 한 저수지 빙판에서 중학생 6명이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던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 날에 일어났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렸던 한파가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빙판 위에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비치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낮에는 두께가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빙판 한가운데는 얼음 두께가 더 얇고 하천은 물이 흐르며 얼음이 속에서부터 녹아 쉽게 부서집니다. 해빙기에는 비탈면이나 공사장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이 얼어붙으면 부피가 커지는데 땅속에서 얼음이 녹으면 그만큼 비는 공간이 생기며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이나 옹벽, 축대 등의 무너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땅속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빙판 위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지보다 기온이 낮은 산지는 봄에도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만큼 낙석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행 중에는 바위와 땅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예산 대흥면 대륜리 일원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조성됩니다. 예산군은 국비 포함 사업비 131억 원을 들여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이번 센터 조성으로 재활용품 선별 공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청년 농업인 양성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당진시는 충남 최초로 청년 농업인 상향 지원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이농 방지와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영농정착 지원 사업 종료 대상자에게 매월 당진 사랑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선도농가 실습교육 교육생 4명을 2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충남농업기술원의 입문교육 수료 후 관내 스마트팜 선도농가에서 5개월간 실습을 받게 됩니다. 충남도가 학교 급식에 쓸 지역 우수식 재료 공급업체 39곳을 선정했습니다. 충남도는 학생 건강과 지역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학교 급식에 공급할 지역 농축산물 활용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은 된장과 고추장 등 전통 장류와 축산물 등 147개입니다. 업체들은 시군과 공급 계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 2,600곳에 식재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 환경 분야와 식품 안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단속 대상은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 고용 제한 표시 여부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입니다. 또 불량식품 불법 유통과 유통기한 경과 미표시 식품 판매 등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형사 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합니다. 단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은 대상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올해 노인 5,4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태안군은 사업비 219억 원을 들여 노인 5,46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참여자들은 노인복지관과 시니어 클럽 등에서 경로당 도우미, 아동 보육시설 지원 등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군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 일자리 규모를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올해 지난해 대비 41억 원 증가한 120억 원을 투입해 모두 937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80만 원, 전기화물차는 2,4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 또는 청년이 세계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홍성군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5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와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측량 의뢰 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